안녕하세요. 신량닷컴의 광수입니다. 28일 날 모의고사 대비 작년 시험 문제죠. 3월에 본 고2 전국연합평가 문제지를 좀 풀어볼 텐데요. 기출문제를 풀어봄으로 해서 약간의 이전에 좀 몰랐던 부분이나 좀 잘 미흡했던 부분이 정리가 좀 될 거고요. 그리고 문제 유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 간다. 라는 정도를 좀 파악해 두면 그래도 좀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데 좀 도움이 될 거고요. 기본 문제라 그래서 넘어가지 마시고 되도록이면은 차근차근히 틀리지 않을 수 있도록 실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잘 푸시기 바랍니다. 일단 문제 푸는 요령은 앞쪽에서 쉬운 문제들 있죠? 1, 2, 3, 4, 5, 6, 7, 8, 뭐 두 페이지 정도를 먼저 푸시고 그런 다음에 뒤쪽에 단답형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단답형에 해당하는 문제들 뭐 여기 있죠. 이렇게 이 단답형에 해당하는 문제들 한 네다섯 문제 정도 그 문제를 먼저 풀고 나서 다시 앞쪽으로 넘어와서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마 시간을 좀 세이브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예요. 마크 OMR 마크 잘 하시고요. 자, 문제 1번부터 보실 텐데요. 주요 문제들 위주로 좀 웬만하면 좀 봐줄 텐데 이 쉬운 문제라고 해도 문제를 좀 쉽게 푸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같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1번부터 보시죠. 간단하죠? 어려운 거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내림차순 정리, 차수에 대한 이야기 이제 이런 걸 하죠. 그래서 이제 차수 관련해서 나오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차수별로 차근차근 계산하시면 돼요. 자, 덧셈이니까 그냥 3차에 대해서 더해주면 3x의 세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x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1이죠. 답은 3번이죠. 바로 나올 겁니다. 특별히 계산 필요 없고요. 자, 2번은 보시면 아마 좀 황당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게 답이 맞나랄 정도로 문제가 너무 쉬워서 자, 음이 아닌 실수. 음이 아니니까 0 이상을 얘기하는 거죠. 자, 답은 4번이죠. 아니, 점수를 주려고 좀 나온 것 같아요. 자, 이 3번에 있는 이 퍼뮤테이션이죠. 이 MPR이라고 하는데 이 MPR을 이거죠. 자, MPR을 이렇게 n-r 팩토리얼 분의 m 팩토리얼로 알고 계실 텐데 자, 이런 문제는 저거는 이제 변형된 형태의 계산이고요. 오히려 자, 이렇게 풀어주는 게 더 빠르죠. 따라서 5p3이라고 하면 5를 시작으로 밑으로 3개죠. 이렇게 따라서 60이 나올 겁니다. 자, 이거 계산해 주면 되고요. 다음에 외분점이죠. 이 내분점 외분점은 이 수직선상에서 이렇게 제대로 표현만 할 줄 알면 문제 쉬워집니다. 3대 1이잖아요. L을 시작으로. 이게 이제 3대 1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안쪽에서 봐주면 2대 1이죠. 즉, 이 길이에 대해서 절반만큼만 더 가면 되죠. 6이니까 3만큼 더 가면 4가 나오겠죠. 자, 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에 문제 5번이죠. 자, 5번 같은 문제는 이렇게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항상 우리는 마이너스 1제곱, 그러니까 루트 2 곱하기 루트의 마이너스 값이니까 이렇게 i를 뽑아내서 계산하겠죠. 자, 루트 2도 뽑아내면 1 플러스 i의 제곱이고 이것도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2 곱하기 요거는 2i가 나오죠. 그래서 4i가 답이죠. 이렇게. 자, 요것 좀 알아두시고 참고로 요것도 좀 해두세요. 이 Z의 제곱 있죠? 이 Z의 제곱이 이게 실수일 때와 순호수일 때, 요거 좀 해두시고, 이것도 이제 주로 음수죠? 음수가 나올 때의 실수 조건, 허수 조건, 실수부, 허수부에 대한 그 조건들 좀 정리 좀 해주세요. 그런 것도 잘 나오니까. 자, 그거 좀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자, 문제 6번은 곱셈 공식의 표현형이죠. 이거는 이제 세제곱에 관련돼서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자 이거 먼저 써주고 주로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나머지는 뭐 대입만 해주면 되겠죠. a 플러스 2는 b는 2니까 8이 될 거고요. 자 이 부분은 10이 되겠죠. 플러스 3 이거에 ab가 되는데 a 플러스 b가 지금 2니까 이거 6ab가 되겠죠. 자 이런 모양이고 자 넘어가면 마이너스 2고 6이니까 ab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인가요? 요거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자, 간단하게 푸는 겁니다.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두시면 좋아요. 이렇게. 그냥 뭐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뭐 이렇게 풀어서 좋지만 그냥 이 공식 가지고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자, 다음에 7번. 6,a를 지나고 그리고 이 직선에 대해서 수직인 직선이 원점을 지날 때 a의 값은 무엇이냐? 이게 이제 수직인 직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두 가지죠. 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이라는 것과 a-x, b-y 플러스 c-가 0일 때, 자, 이렇게 일반형으로 주어질 때는 x의 계수들이죠. 플러스 곱의 합이 0이다 라는 거하고, 당연히 이제 두 기울기죠.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를 가지고 정리를 해놓으면 이렇게 결국 나와요. 즉 이걸 이용해 주면 여기에 주어져 있는 요식을 굳이 바꿔서 해결할 필요 없죠. 그냥 요거잖아요. 요거 반대로 놔주면 되죠. 즉 2x 그리고 부호를 하나 바꿔주면 되죠. 이거에다가 플러스 k 이퀄 0일 텐데 이 직선이 원점을 지나잖아요. 그럼 k가 0이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자, 이런 관계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6,a를 지나니까 대입해주면 되겠죠. 즉 12-3a가 0이니까 따라서 a는 4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런 정도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제 8번 문제를 보고 문제가 조금 더 쉽다면 한 10번까지도 그냥 푸시고 그 다음에 단답형으로 넘어가세요. 자, 여기서도 뭐 이런 정도는 그냥 쉽게 할 수 있겠죠. 2차 함수와 접한다. 이제 교점에 대한 거니까 같다고 두고 풀 거 아니에요. 따라서 같다고 두고 이 마이너스 x를 넘겨주게 되면 a 플러스 1 x가 되고 플러스 a 제곱이 되겠죠. 됐죠? 따라서 접하는 거니까 중근이잖아요. 이게 판별식이 0이겠죠. 따라서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 제곱입니다. 이게 이제 0이 되겠죠. 자, 이런 문제. 자, 이런 문제를 풀어갈 때도 좀 마찬가지인데 제가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전개하지 마세요. 제곱이 나와 있는 식을 뭐하러 전개해서 풉니까? 이거 자체가 2a의 제곱이니까 a 플러스 1 값이 어떻게 되죠? 2a가 되거나 마이너스 2a가 되겠죠? 따라서 이거 a 넘겨주면 여기서는 a 값이 1이 나오거나 이거 넘겨주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니까 지금 양수의 1을 물어봤으니까 1이 답이겠죠.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좀 간단하게 푸시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9번 같은 경우는 이거 이제 그 접점이죠. 즉 뭐 이런 거겠죠. 이것도 좀 알아두세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r의 제곱에 대해서 이제 접점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x1, y1이 주어지면 첫 번째로는 일단 대입하면 성립하죠. 자, 이게 될 거고, 그리고 접선의 방정식은 2차를 1차로 줄이고 x1이 곱해주고 2차를 2차로 줄이고 자,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이제 요걸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건데 추가로 이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는 y 이퀄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 제곱의 플러스 1이죠. 자, 이런 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저희는 지금 이제 위쪽에 있는 이제 이 식을 이용할 거죠. 그래서 위의 점이라 그랬으니까 우선 이 위의 점인 걸 먼저 따져주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게 있으니까 자, a 대입해주면 a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48이겠죠. 자, 이 값이 r의 제곱입니다. 자, 문자가 두 개 나와 있죠. 지금 식 하나가 이제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거기에서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했죠. 그럼 이 점이니까 2차를 1차로 그리고 플러스 4 루트 3의 y가 r의 제곱이 될 겁니다. 요게 이제 요거 쓴 겁니다. 요거. 자, 이건데 지금 문제에서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3 루트 3이죠. 요즘 플러스 4 루트 3이니까 저희가 이거를 변형해 줄 수 있잖아요. 전체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1을 곱해주면 되죠. 따라서 4분의 1의 ax 마이너스 루트 3의 y 맞춰주면 되고요. 자, 이것도 마이너스 r제곱이라는 거는 넘겨주면 되죠. 그럼 이제 플러스 4분의 r제곱이 될 거고요. 이게 0이겠죠. 즉 따라서 여기서 이제 a가 바로 나오죠. 1이니까 a는 마이너스 4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라고 하는 값은 얘죠. 자, 4분의 r제곱인데 자, 요걸 이용해서 요 위식 있죠. 여기에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이게 이제 그 4, 4, 16이니까 r의 제곱이 요거 16을 더해주면은 64가 되나요? 이렇게 따라서 b의 값은 4, 1은 4, 4, 6에 14 이렇게 16이 나타나겠죠. 자, 이거고 r이라고 하는 값은 우리가 이제 반지름이잖아요. 그래서 r은 또 8이 나오겠죠.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이걸 다 더하십시오라고 했고, a 플러스 b 플러스 r에 해당하는 값은 요거 12가 되니까, 계산해주면 20 나오겠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이런 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 조금 더 어렵게 나오면은 이제 그 원밖에 한 점이 주어질 때잖아요. 원밖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는 기울기 설정해서 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든가,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문제 10번이죠. 3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요. 한 허근에 대해서 a제곱 b제곱의 값은, 자, 여기까지는 이제 큰 문제가 없죠. 요거는 1 대입하면 0이 되니까 x-1 인수가 될 거고요. 그리고 x의 제곱 필요하죠. 2차가 없으니까 플러스 x면 되죠. 이거 한 줄 방식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잘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3, 이건 이제 상수항만 맞춰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플러스 3을 해주면 될 거고요. 그래서 0. 즉 실근이 1이라는 게 하나 나오고요. 허근은 여기서 나오겠죠. 이때 그냥 a 플러스 b에 대해서 나온 거니까 이거 뭐 근의 공식 써야 되겠죠. 따라서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에 마이너스 4a시죠. 그럼 마이너스 10이니까 여기서 이제 11i가 나오겠죠. 자, a라고 하는 값은 따라서 실수 부분이고요. b라고 하는 값은 이게 이제 어차피 제곱을 할 거기 때문에 이 b라고 하는 거는 허수 부분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a제곱은 4분의 1이 되고요. b제곱은 4분의 11이 돼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자, 여기 이제 4분의 1과 4분의 11이니까 둘을 더하는 게 아니고 곱하는 거네요. 자, 그러면 a제곱 b제곱은 16분의 11 이렇게 나오겠죠. 자,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뭔가가 좀 불편하면 여기부터는 문제를 좀 요것 부분도 그렇게 어렵진 않군요. 그러면 대입해서 좀 풀어주면 되겠죠. 자, 전체 집합이 50 이하의 자연수라 그랬어요. 1부터 50까지죠. 그리고 두 부분 집합이 주어져 있는데 30의 약수와 3의 배수. 자, 이거에 대해서 이걸 한번 계산해 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이제 합집합으로 나와 있는 거에 대한 계산은 주로 교집합으로 바꾸는 게 좋아요. 그쵸? 그 교집합으로 바꾸는 게 바로 드모르강의 법칙이죠. 그래서 A 합집합 B 전체의 여집합은 A 교집합, 이렇게 B의 여집합이 되겠죠. 지금 여기서는 이게 A 여집합의 합집합 B니까 이거의 여집합이라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되잖아요. 이런 거죠. 즉,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전체에서, 즉 50에서 빼주면 되겠죠. 뭐를?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었던 걸.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계산하기가 편한 거예요. 됐죠? 자, 30의 약수가 주어져 있으니까 1 곱하기 30이 되고요. 2 곱하기 15가 되고 3 곱하기 10이 되겠죠. 4는 없고 5 곱하기 6이 되니까 총 이렇게 8개가 나와요. 자, 이 중에서 B가 아닌 거니까 3의 배수가 아닌 거죠. 3의 배수가 아닌 걸 빼주면 돼요. 그럼 이건 이제 없어지고 필요 없고 필요 없고 필요 없고 4개죠. 자, 요 4개니까 따라서 50-4를 해서 46이 나옵니다. 이거예요. 자, 이런 경우인데 이거는 뭐냐면 경우의 수에서도 우리가 이제 많이 다뤘던 거라 이 전체에서 아닌 거죠. 그 아닌 거를 여사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경우의 수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전체에서 여사건을 빼는 경우니까 요거는 이렇게 풀면 좀 문제가 쉬워질 겁니다. 됐죠? 이제 크게 이제 어려운 게 없으니까 여기까지 지금 계속 오는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자, 문제 12번을 보면 이것도 이제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 1학년 학생이 지금 2명이 있고 2학년 학생이 4명이 있어요. 이렇게 6명의 학생이 일렬로 6개의 의자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모두 앉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냐? 자, 1학년 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 자, 이웃하지 않는다. 이웃하면 하나로 보지만 이웃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요거는 사이사이 껴넣기죠. 자, 껴넣기를 하면 되고요. 양 끝에는 2학년 학생이 한 생입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양 끝을 먼저 앉히세요. 4명 중에 여기 4가지가 올 거고요. 2학년 학생 4명이니까 한 명 왔으니까 자, 마지막에도 3명이 오겠죠. 자, 그리고 이제 가운데에 나열하는 방법은 일단 어떻게 한다고요? 2학년 학생을 먼저 앉혀요. 자, 2학년 학생을 이렇게 앉히는 방법 2가지가 있죠. 자, 그리고 1학년 학생 2명을 첫 번째 학생 이렇게 여기나 여기나 여기 이렇게 앉혀놓고 3가지가 되죠.
그럼 한 가지를 안 줬으면 나머지 두 부분에 나머지 학생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앉히면 이게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에 들어가는 부분 2 곱하기 3 곱하기 2에서 이렇게 만족해주면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계산해주면은 8, 3, 8이 24, 24하고 48이니까 이 48 곱하기 3이고요. 따라서 48에 30, 38이 24죠? 144가 되겠군요.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 이웃하면 하나로, 그리고 이웃하지 않으면 사이사이 껴넣기로 계산하는 겁니다. 좀 자주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좋죠. 자, 그리고 이제 13번부터가 조금 뭔가가 이상하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넘기세요. 넘겨서 어디죠? 여기겠죠? 이제 단답형을 먼저 푸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A 교집합 B의 모든 원소의 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 두 개잖아요, 지금. 35가 나오죠. 자, 요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아래쪽에도 F1 값 4죠. 그러면 이제 F4를 물어보는 거니까 3이 나올 거고요. F1의 인버스니까 거꾸로 가면 되죠. 1이 선택되어 있던 거에 대해서 거꾸로 들어가서 이 값은 2가 되고요. 더해주니까 5가 답이 되겠죠. 자, 이거고요. 자, 24번 같은 경우는 이거 뭐 그냥 거저 주는 거죠, 지금. px가 이 x의 제곱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이 제수에 대해서 몫이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가 x 플러스 5로 나왔죠. 그리고 x-1로 나눈 나머지가 뭐냐라고 하는 건 대입이죠. p에 1을 대입하십시오, 그 얘기니까 이제 계산해 주면 되잖아요. 이거 4고 1 대입해 주면 4고요. 이거 6이죠. 따라서 22가 답이 되겠네요. 됐죠? 자, 이제 간단한 형태의 문제들이 있으면 빨리빨리 풀어주시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큰 문제가 없으면은, 최대한 빨리빨리 풀어주는 겁니다. 3점이긴 한데, 이 점수를 거저주는 거라서 우리가 좀 풀 줄 알아야 되겠죠? 자,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1 사이고, A는 0보다 크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프 상으로 간단하게 좀 표현을 해주면, 원래는 이게, Y 값은 이게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위쪽에 생기고요. 안쪽이 A가 0보다 크니까 이게 마이너스면 이쪽으로 생기죠, 원래. 이쪽으로 그 정의역 자체가 0보다 작아야 양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오 경우는 마이너스의 a에 x-a분의 1로 해서 이만큼을 좀 땡겨 놓은 거죠. 자, 이렇게 갈 거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1 사이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죠. 이렇게 이게 4가 된다는 얘기예요. 즉 마이너스 5를 대입해서 4가 나오니까 그러면 루트에 5a 플러스 1 값이고요. 요 값이 얼마죠? 4가 나오면 되겠죠. 자, 여기 16이 돼야 되니까 a는 바로 3이 나올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26번부터는 뭔가 좀 그렇잖아요. 이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풀고 마크 잘 하세요. 번호가 지금 25번이니까 이거 순서대로 거꾸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12번까지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3번이 넘어오잖아요. 자, 여기서부터는 생각을 좀 해서 우리가 좀 문제를 풀 때 너무 섣불리 덤비지 마시고 문제를 잘 읽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13번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좀 봐야 될 거는 x에서 일단 x로의 함수고 f라고 하는 건 항등함수. 요거죠. 그러니까 이제 1 넣어주면 1, 2 넣어주면 2, 3 넣어주면 3, 뭐 4 넣어주면 4, 5 넣어주면 5란 얘기고요. 상수함수는 이 5개 중에 하나로 이렇게 함수값들이 지정이 된다는 얘기고 h를 주지 않았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는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1 넣어주면 f1은 1이니까 둘의 합 g1과 h의 1은 6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선택될 수 있는 값이 이 값이 1부터 5까지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이 f가 만약에 이제 제일 작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5를 넣어주면 어떻게 되죠? 자, x에다가 5를 넣어주면 f5는 5잖아요. 그리고 g의 5 플러스 h의 5가 7이 나오니까 이게 제약이 따르죠, 이제. h의 5가 2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g라고 하는 값은 1부터 5까지 가질 수 있고 h라고 하는 것도 값은 뭐 주진 않았지만 x에서 x로의 함수기 때문에 이 HO도 가질 수 있는 값은 1부터 5 사이에 있는 값이죠. 따라서 얘가 만약에 2 이상이 돼버리면 이 값이 안 나오죠. 이게 2가 돼버리면 0이 돼버리고 그걸 만족하는 애가 없잖아요. 즉 얘가 가질 수 있는 건 1밖에 없는 거예요. 즉 gx는 그냥 1인 거예요. 1. 따라서 h라고 하는 함수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에서는 h의 1을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x에 다시 1을 대입해주면 1 더하기 이 g의 x는 몽땅 다 1이잖아요 지금 이거고요. 그리고 h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7 나와야 되는 값이니까 주어져 있는 이 값은 5가 나오겠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취할 수 있는 값을 따져주면 됩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G3을 물어봤군요. 그죠? 1은 5가 되고 1은 5가 되고 따라서 G3의 값도 1이잖아요. 따라서 G3 더하기 H의 1을 물어봤으니까 이건 항상 1이 되고요. 이 값은 5가 되니까 6이 답이 되겠죠. 됐죠? 이런 문제 조심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자, 핵심은 이 문제에서는 역시나 마지막에 들어가는 요 수에 대해서 이게 1부터 5까지이기 때문에 또 다른 값을 가질 수 없이 그냥 1이 된다는 거죠. 그런 정도 생각해서 문제 풀어주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14번 같은 경우도 자, 이거는 이제 그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이게 지금 마이너스 5에서 x가 2 사이가 되겠죠? 자, 이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정수 x의 개수가 4. 그러니까 4개가 되란 얘기고 이때 정수 a의 값은 뭐냐? 자, 이때 근데 이제 이 ax에 대해서는 이 a 값에 따라서 부호가 바뀌고 이제 이게 나눠줘야 되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죠. 즉 이제 부등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우리가 우선 첫 번째로 따질 수 있는 건 a가 0일 때죠. 이렇게 a가 0 되면 x의 값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죠. 그렇죠? 그럼 정수 x의 개수가 4개가 될 수 없죠.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a가 0보다 크다라고 해주면 그냥 나누고 부등호는 그대로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식이 자체가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5고 이거 안 들어가나요? 여기 이꼴이 안 들어가네요. 자, 이게 안 들어가니까 동그라미 해주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2가 이렇게 될 텐데 지금 a는 0보다 크고 a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0을 한 이쯤 봐주면 1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요거보다 큰 부분에 대해서 크다고 나가니까 정수 하나밖에 안 되죠. 많이 돼봐야. 그러니까 이 경우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따라서 그럼 a는 0보다 작다는 얘기고 a가 0보다 작고 a를 나눠버리면 부등호가 바뀌어버리겠죠. 이렇게 따라서 요거에 해당하는 거라 여기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게 마이너스 4가 있죠. 마이너스 3이 있죠. 마이너스 2가 있고 마이너스 1이 있죠. 이렇게 좀 더 이제 확대해서 여기다 좀 크게 해서 그릴까요? 자, 그래 주면은 마이너스 5에서 여기 2가 있고요. 그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이잖아요. 그죠? 자, 이제 이쪽을 반대 방향으로 이쪽으로 가면서 정수의 개수가 4개가 나오는 부분이 여기 하나 있죠. 둘, 셋, 4개 이렇게 돼야 되죠. 따라서 a라는 값은 마이너스 1이면 되죠. 그죠? 14번은 2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차근차근히 요런 풀이를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순서대로 차근차근히 풀어줘야 됩니다. 이 개수가 미지수면 생각을 하시란 얘기예요. 부등호의 부호가 바뀌니까. 자, 그거고요. 15번 같은 문제는 한 번쯤은 여러분이 좀 하셔야 되는 그런 경우인데, 자, 요거 여기가 지금 AX로 되어 있죠. 이렇게 이때 P의 마이너스 2 값을 구하십시오. 요건데, 요거는 요거로 나누는 거죠. X 플러스 2로 나누는 모습인데 상수가 없죠. 상수는 맞춰주되 1차 항을 빼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자, 요런 거는 조리제법 같은 거 쓰지 마시고 한 줄 방식으로 쓰십시오. x의 세제곱이니까 x의 제곱이죠. 자, 2차 항은 마이너스 3x가 있어야 2x제곱이고 마이너스 x제곱 3x제곱이니까 이게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를 맞추는 게 아니고 얘를 맞춰줘야 되죠. 이렇게 해줘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1차식이 마이너스 6x가 되고 마이너스 7x 근데 3x죠. 그럼 여기가 10x가 되죠. 자, 문제에서는 요 p에 대해서 구하는 거니까 얘잖아요. 요만큼이고 여기에 이게 이제 px가 되고요. p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니까 계산해 주면 되죠. 4고요. 플러스 6이 되고 마이너스 1 돼서 이렇게 9가 답이 되겠죠. 어떤가요? 어렵지 않죠? 자, 이런 작업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상수항만 무조건 남기지 마시고. 자, 한 줄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도 x에서 x로 함수죠. 0에서 4까지면 y도 0에서 4까지란 얘기고 자, 1대1 대응입니다. 이렇게 1대1 대응은 뭐죠? 알아두셔야 되죠.
1대1 대응이란 이거 1대1 함수이면서 그죠? 그리고 이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예요. 이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도 하나의 함수로 원래 취급이 되는 겁니다. 1대1 함수도 하나의 함수고요.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죠. 그러니까 x에서 x로의 함수였으니까 y도 0과 4 사이를 만족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씩 대응해야 되죠.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곡선이 이제 꺾이거나 이런 거 안 되죠. 이런 거. 요거는 이제 y가 하나의 x에 대해서 하나가 대응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의 x에 대해서 y 그러니까 두 x에 대해서 같은 값을 가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꺾이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자, 그런 걸 좀 조심하라는 얘기인데, 자, 여기서는 약간 좀, 뭔가 형태가 좀 다른데, 이런 것도 좀 알고 계셔야 된다고 아마, 문제에서 주지는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 0과, 3과 4죠. 그래서 이제 3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4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자, 위쪽에 대해서도, 여기도 이제 0에서 4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다 꽉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쪽도 채우지만, 이쪽도 채워줘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요건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3 넣어주면 0이고 그리고 4 넣어주면 1이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1이 나올 텐데 나머지 이 부분을 채우라는 거예요. 이 2차식을 가지고. 자, 근데 이게 축의 방정식이 지금 y축이죠. y축. 그러니까 0보다 크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의 모양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 1은 채워져 있기 때문에 1을 가질 수 없죠. 자, 그런데 여기 이꼴이 들어가 있거든요. 0을 대입하면은 b라는 값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0을 대입했을 때 b라는 값을 갖는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이걸 다 채워야 되잖아요. 나머지 요 부분을 다 채워야 되는데 이런 모양이 여기를 채울 수 없어야 그나마 이렇게 칠해질 텐데 이 0일 때 1이 돼 버리면 이렇게 해서 채워지면은 이게 중복이 돼 버리죠. 따라서 이게 b가 지금 저기에 주어 있는 a 값이겠죠. a가 0보다 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1대1 함수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a가 만약에 0보다 작다면 이렇게 된다면 여기 이제 4가 이렇게 기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거 채워져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서 3일 때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딱 1대1 함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다 채워졌죠? 다 채워졌죠.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서 b의 값은 4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3 넣어서 이제 1이 나와야 되겠죠? 이 부분이니까. 자, 여기 이제 매치가 딱 돼야 되니까 그 나머지 이제 a 값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그러면 3을 대입해주면 이게 이제 9a 플러스 4가 되고 이 값이 1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는 거예요. 자, f의 1을 물어봤으니까 f의 1 값은 fx를 그냥 써줄게요. 여기다가. 자, fx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3분의 1 x의 제곱에 플러스 4가 되겠죠. 자, 이런 거 하나하나를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3분의 11이 답이 되죠. 이렇게. 자, 이제 큰 어려움은 없는데 이 4점이라고 해놨지만은 사실 크게 어려울 건 없죠.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가 이 꼴이 들어가야 돼요. 0을 넣었을 때 1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 꼴이 들어가는 부분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1에서 채워지면 안 되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도 채워져 있기 때문에 1대1 함수가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런 정도 좀 생각도 좀 해두시고. 자, 다음에 이제 17번 문제는 요거는 또 한편으로 우리가 좀 가볍게 풀 수도 있다고 보는데, 자, 이 허수 z가 존재하도록 하는 두 정수 m에 대해서 m 플러스 n의 최소값을 구하십시오. 켤레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게 지금 z를 대입했을 때 2차 방정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인데, 혹시 이거를 이 x의 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 이꼴 0으로 두고 한근을 z로 해서 이게 지금 m과 n이 이게 정수잖아요. 요게 이제 실수 범위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z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죠? 켤레도 근이 되죠. 혹시 그게 되는 거라고 한번 볼게요. 그래서 z 플러스 z 바에 대해서 여기 이제 마이너스 m이고 이게 8이죠. 그러면 m은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제 합이 8이 나왔으니까 z라고 하는 거를 그럼 우리는 켤레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허수 부분이니까 이게 나눠 먹게 하면 되죠. 그래서 이 4 마이너스 이걸 이제 허수 부분은 얼마인지 모르니까 요거를 ai로 하면 이게 z반은 플러스를 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AI가 되겠죠? 허수 부분만 부호를 바꿔놓으면 되니까. 자, 이런 모양으로 또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두 분의 곱이 여기서 n이잖아요, 이게. 그럼 여기서 두 분의 곱이 이게 어떻게 나타나죠? 두 분의 곱이 이게 16이죠. 이거니까 16이 되고 마이너스 a제곱에 i제곱이니까 플러스 a제곱이 되죠. 즉 이 값이 이게 16 플러스 a제곱 아니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여기에서 지금 이 최소값을 물어봤잖아요. 둘에 대해서. 이걸 이제 더하란 얘긴데 그러면 m 플러스 n이라고 하는 값은 이게 8 플러스 a의 제곱이 될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간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얘죠. 요거. 허수 z가 존재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했죠. 자, a가 0 되면 어떻게 되죠? 이건 허수가 아니고 실수가 돼버리죠. 즉 허수 부분이 이게 무슨 얘기죠? 허수 부분이죠. 허수부. 이 허수 부분이 0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여기서 a라는 값은 0이면 안 됩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중요해요. 이런 거 많이 나오는 문제죠. 자, 요게 이제 이걸 얘기하니까 a는 0일 수 없어요. 이게 지금 이 상태로 이게 제곱이라서 이 a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죠?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은데 0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보다 한 단계 높은 거. 그래서 정수라는 의미를 두고 이제 얘기한 것 같으니까. 그래서 a는 1을 대입하면 되겠죠. 따라서 최소값은 1 넣어주면 9가 되겠죠. 이렇게. 자, 이런 정도로 여기서는 이걸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예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좀 조심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만약에 이거를 이게 좀 미심쩍으면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이거 좀 근각의설 관계로 풀어도 되는 건가? 내가 알기로는 이거 MN이 실수라는 범위인데 정수도 실수니까 당연히 되잖아요.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은 이거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Z하고 Z바를 직접 이렇게 설정을 해두시고 직접 대입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Z를 대입하세요. 그러면은 대입해도 돼요. 또 다른 풀이로 제곱이죠. 그리고 m에 4 플러스 ai가 되고요. 그리고 n 이퀄 0 이렇게 되니까 이거 전개해주면 이렇게 실수 부분, 허수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16이 되죠. 막 계산하지 마시고 그냥 이게 분리해주면 돼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a 제곱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4m이 나오고 요거 n이 나오죠. 이렇게. 자, 이게 이제 허수부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제 8a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ma가 되죠. 이렇게. 이게 0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그냥은 안 되니까 이게 0이고 이게 0이어야 되죠. 따라서 여기에서 m이 이제 마이너스 8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게 딱 똑같단 말이죠, 지금. 이게 이제 마이너스 8이고요. 이게 마이너스 8 되고 이게 0이 돼야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 어떻게 되죠? 32. 그러니까 마이너스 16. 그러니까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16이 플러스 n이니까 여기에서 n이 16 플러스 a제곱인가요? 여기 이제 가만있어 봐. 여기 이렇게 들어가죠? 마이너스 8이니까 이게 이제 어디 보자. 계산이 16 플러스니까 여기 가만있어 봐. 여기 이제 계산 요거군요. 요거 요게 되는 거니까 어차피 이제 요건 계산을 했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자, 요 모양이니까 이게 n이라고 하는 값이 16에 대해서 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요거 계산한 것까지 다 나오거든요. 이렇게 같다는 거죠. 이게 나머지는 계산은 똑같으니까. 자, 그런 경우로 해서 계산할 수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자, 다음에 자, 문제 18번. 18번 문제는 이제 아래쪽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것도 인수분해가 되니까 요거 마이너스 5에서 x가 1이죠. 이렇게 요 모양이 되는 거고 위쪽은 이게 지금 마이너스 2 플러스 k가 되고요. 이렇게 이게 이제 2 플러스 k가 되겠죠. 이렇게 뭐 k 플러스 k 마이너스 1로 두셔도 되고. 자, 여기에서 이제 요건데 p이면 q, p이면 not q가 모두 거짓이라고 해놨어요 지금.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명제를 공부할 때 p이면 q가 참이 되면
그러면 이거에 대한 진리집합, 이거에 대한 진리집합에 대해서 포환관계가 이렇게 되죠. 그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죠? 따라서 지금 이런 관계라면은 이 범위가 이 안에도 들어가면 안 되고 이거의 여집합이죠. 이 여집합에 해당하는 어, x가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1보다 크겠죠. 그거에도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죠. 즉, 첫 번째로는 요거 q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니까 q가 지금 여기서 요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모양이죠. 자, 여기에서 지금 요 사이가 이 안에 지금 들어가지 말란 얘기죠. 포함이 되지 말게 하십시오. 지금 그 얘기잖아요. 거짓이니까. 따라서 이게 걸쳐 있으란 얘기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거나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있으면 되죠. 이렇게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죠. 이거 하고 이렇게 이런 모양이 있으면 되잖아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값은 이 값보다는 작아야 되죠. 이거 같으면 안 돼요. 여기가. 그죠? 이게 같게 돼 버리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지금 이거보다는 이거는 이쪽에 오고 이건 이쪽에 걸치는 경우가 될 텐데 자, 요거는 요것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도 되겠죠. 굳이 이쪽을 안 따지고 요거죠, 요거. 요게 어 크거나 같아도 상관없죠. 요거 같아도 되잖아요, 여기서. 즉 이쪽은 따질 필요가 없네요. 즉 k라고 하는 값이 여기 마이너스 5에서 파 지금 요게 플러스 이게 플러스 5군요. 여기 반대로 썼네요. 선생님이 요거를. 자, 여기가 플러스 5니까 아이고. 요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이렇다고 해도 뭐 똑같은 얘기니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죠. 요거 잘못했습니다. 자,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이제 5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이 요 부분은 이렇게 이제 같아도 상관없잖아요. 또는 이 부분이 일로 들어오지 않지만 안 와야 되는 거니까 요 부분이 지금 요렇게 요거보다는 작거나 같아도 상관없죠. 됐죠? 물론 뭐 이쪽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서도 이제 따질 수 있죠. 이거 당연히 작아야 되고 이거 같으면 안 돼요. 여기가 작다. 여기서도 이게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더 커야 된다. 라고 해서까지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요거에 대해서는 자, k가 요것만 써도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넘기면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얘는 지금 1보다 작아야 되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고요. 요건 어떻죠? 이 경우는 넘어가면은 k가 이거 7보다 작거나 같고 이거 3보다 커야 되죠. 이렇게 뭐 이렇게까지도 뭐 모양이 나올 수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서는 하나만 해도 되는 건 이제 다 계산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낫이잖아요. 이 낫 Q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거 반대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5보다 큰 경우가 될 텐데 이 안에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 P가 이렇게 또 이렇게 걸치라는 얘기예요.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걸쳐 있으라는 얘기지 안에 들어가지 말게 하십시오 이거잖아요. 자, 마찬가지 여기가 마이너스 2 플러스 K 2 플러스 K죠. 마이너스 2 플러스 K고 2 플러스 K겠죠. 따라서 이쪽 부분이 걸치고 이제 안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요 부분이 커야 되죠. 이렇게. 근데 요거 같아도 상관없죠, 여기. 이렇게. 그죠? 따라서 이 부분도 이 부분이 이거보다 작아야 되면 되죠. 작거나 같아도 상관없잖아요. 즉, 이 부분은 뭐 다 따질 필요는 없네요. 즉, 여기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죠? 여기서는 K가 K보다 7보다 작거나 같겠군요. 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3보단 크거나 같고 7보단 작거나 같다. 또 이렇게 또 우리가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공통으로 만족해야 되는 그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뭐가 들어가죠? 일단은 마이너스 3 들어가죠. 마이너스 2도 들어가죠. 그리고 마이너스 1도 들어가고 0까지 들어가죠. 1은 안 되죠. 그리고 7보다는 작은 경우니까 그 이후부터는 여기 3보다 크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되죠, 5되죠, 6되죠, 7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경우네요. 모든 정수 K의 값을 합이라고 그랬고, 자, 이만큼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6이니까 이만큼 필요 없죠. 따라서 4, 5, 9고요. 다 더해주면 16이 답이 되겠죠. 자, 이런 경우로 따져주면 됩니다. 자, 이런 경우 대수비교 연습은 뭐 이건 중학교 때부터 우리가 했던 내용이라서 이게 그냥 포함되고 안 되고 하는 형태의 내용이라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4점을 줬습니다, 지금. 땡큐죠. 자, 그거 하고요. 그 다음, 자, 문제 9번. 19번이죠. 자, 19번 같은 경우는, 요거는 약간 활용을 해놓은 것 같은데, 보면은, 0은 지금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0이 지금 원소라는 얘기고, 어, a제곱 마이너스 2가 a에 속해 있지 않다면, a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우리는 속해 있지 않다라는 것보다 속해 있는 걸 쓰기 때문에, 어, 대우명제 쓰죠. a가 그러면, a에 속해 있다면, 그러면, 모두 a제곱 마이너스 2도 속해 있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요거 개수가 4개입니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자, 우선 0이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a가 0이 되면 여기다 0 집어넣어주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2도 a에 속해 있죠. 그럼 이제 a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가 그럼 속해 있으니까 a를 다시 마이너스 2라고 한다면 그럼 요거 집어넣어주면은 2도 속해 있는 경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멈출 거예요. 계속 인어주면은 이제 2가 나올 테니까. 일단 그러면은 A는 0도 들어가 있고 지금 마이너스 2도 들어가 있고 2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딱 세 개인데 문제도 지금 뭐라고 그랬죠? 네 개입니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 나머지 하나가 뭐지? 이제 이건데. 그래서 보면은 이런 거 생각해 봐야죠. A가 속해 있으면 A제곱 마이너스 A도 속해 있다. 그러면 혹시 어떤 경우죠?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자, 그래주면은 a제곱 마이너스 a죠. a 마이너스 2가 0이 될 거고요. 따라서 자, 여기에서 a 값이 뭐죠? 1 되고 2 되나요? 2 또는 마이너스 1이라서 a는 이제 중복되니까 자, 마이너스 하나 추가가 되죠. 자, 이게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하나 들어가는 거에 마이너스 1 되잖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 a라는 값만을 가지고 평가했으니까 지금 요거 일단은 같다고 두고 했던 거고요. 그랬더니 이 모양이 나왔고 다시 그럼 이 a제곱 마이너스 2가 어 여기 이제 0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얘가 0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얘가 마이너스 2 될 수 있고 마이너스 2 되는 건 어차피 0이니까 없고 그리고 2 되는 거는 마이너스 2 플러스 2니까 이미 썼죠 우리가. 그럼 이게 이제 0 되는 경우가 있죠. 요거 따라서 그럼 a제곱이 뭐가 되죠? 2가 되는 경우니까 a가 루트 2거나 마이너스 루트 2도 포함이 되는 거죠. 즉 원소가 4개라면 그러면 그 집합 A는 0이나 마이너스 2나 이거 들어갈 거고 한 가지 마이너스 1이 추가가 되죠. 그죠? 그리고 또는 이거에다가 루트 2가 추가가 되고요. 또는 이거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2도 추가가 돼서 총 3개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이런 정도.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주의해서 문제를 풀어가시면 돼요. 즉 A라고 0이니까 여기다가 대입해서 0 대입해서 우리가 하나씩 나온 결과를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얻은 결과 요 세 가지죠. 0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얻은 데에 대해서 둘이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둘이 같을 수도 있는 경우에 대해서 판단해 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요 A에 대해서만 집어넣지 말고 A 제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지금 원소에 속하니까 그럼 마이너스 이게 0일 때 얘가 0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2일 때까지 지금 마이너스 2일 때는 일부러 안 했습니다. 어차피 이제 0이 되는 거니까 요 경우에 나오는 얘네들까지도 요거까지 저희가 이제 포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추가해주면 3개가 된다. 자,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경우니까 최대한 쓸 수 있는 거 다 써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겠죠.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거 4개가 되는 걸 만족해라. 됐죠? 자, 그런 경우고요. 자, 문제 20번 같은 경우는 무리함수죠. 무리함수와 이차함수. 둘을 지금 이걸 접목을 시켜놨는데, 자, 여기서 지금 뭔지는 알겠고, 우리가 이제 이 방정식에 대해서 지금 2차식이잖아요.
2차식인데 알파와 베타와 만나는 점이잖아요, 이게. fx가 알파와 만나는 점, fx가 베타와 만나는 점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 x에 대한 값이 3개뿐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4개가 아니고 3개라는 건 하나가 중근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자 그런데 또 여기서 f알파는 알파고요, f베타는 베타입니다 이렇게 줬죠. 자 이것까지 생각을 해서 일단 우리가 이제 이 그래프를 좀 생각을 좀 해봅시다. 자 그러면 한 번쯤은 이제 뭐 머릿속에 그릴 수 있으면 안 그려도 됩니다. 근데 그리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자, 이건데 지금 A, B라고 했고 이게 지금 꼭지점이 A, B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지금 B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이게 마이너스니까 요 아래쪽에 생기죠. 아래쪽에 생기면서 위쪽으로 A만큼 B만큼 이 평행 이동 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양수인지 무슨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우린 양수 쪽으로 써주는 게 좀 편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보죠. 이제 꼭지점이 A, B니까 제가 이제 A에 대해서 B 값으로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그래프가 하나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2차 함수 A보다 작거나 같을 때 축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을 쓰십시오. 2차식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내려가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하나가 이제 이렇게 둥글게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반대쪽에 대해서는 또 요걸 쓰겠습니다 하니까 이렇게 내려갔던 그래프를 A만큼 B만큼 평행이동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그죠? 자, 개형이에요, 개형. 완전히 다 그릴 필요는 없고, 자, 이런 정도의 식이 될 텐데, 자, 여기에서 이 fx, 이 전체가 fx잖아요, 지금. 이 fx가 알파가 되는가, fx가 fx죠. 이 fx가 베타가 되는가. 자, 이거를 만족하는 값이 3개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또 알파, 베타, 감마예요. 이렇게. 그래 놓고 f 알파를 넣어주면 알파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만나는 교점이 알파니까 여기 하나 이렇게, 자 이게 알파면 여기가 알파일 겁니다. 근데 지금 베타를 넣어주면 베타가 나오면서 감마가 들어가 있는데 베타 넣어주면 베타가 나온대잖아요. 자 그런데 이 감마 하나가 더 있어야 되죠. 이쪽에 만약에 베타가 여기 있다면, 이렇게 있다면 여기하고 여기 2개가 존재하고 여기도 2개가 존재하는데 3개 존재하니까 그 얘기는 이게 여기가 아마 감마가 되고 이 A라고 하는 값이 베타고 요 값이 딱 베타가 되면 딱 한 점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베타가 되면 요 한 점이니까 하나, 둘, 3개가 나오겠죠. 자, 더군다나 이거 알파를 넣어서 알파, 베타를 넣어서 베타니까 요 부분은 여기가 이렇게 y 이퀄 x 아닌가요? 아, 이게 그래프가 좀 약간 좀 높게 그려놔서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제 y 이퀄 x가 되는 거죠, 여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 자, 요 위에 점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좀 풀 수 있는 경우는 이런 거죠. fx-x. 이렇게. 그러니까 fx-x에 대한 요 식이 지금 원래 주어져 있는 이 2차식에 대한 계수가 이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고 그 근이 바로 알파하고 베타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이거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됐죠? 자, 그래 주면은 우리가 이제 이 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원래 있던 fx가 지금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의 제곱이고 이게 플러스 b였거든요. 요거였죠? 자, 이 값에 대해서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되죠? 이 값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 거고, 자, 그림상으로도 지금 여기에서 초점이 뭐죠? a는 b는 이게 뭐죠? 베타였죠. 이렇게. 자, 그걸 여기다가 대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고 베타 마이너스 x가 되고요. 이거 정리해주면 여기 공통인수가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베타가 있고 그리고 x 마이너스 베타에다가 플러스 1 나오겠죠. 이렇게. 자, 요거에다가 마이너스가 요거에다가 마이너스잖아요. 이렇게 되죠. 따라서 이 관계에 의해서 그렇다면은 이 x 마이너스 알파, 즉 뭐 이거 안 쓰셔도 되고 이 마이너스 알파라는 값이 마이너스 베타의 플러스 1이잖아요. 자, 이게 된다는 거죠. 뭐 필요하면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골라서 쓸 텐데, 자, 이게 하나 나왔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알파 베타의 관계식이 나왔어요, 지금. 자, 알파라고 하는 값은 좀 깔끔하게 써주면 이게 하나 나왔고요. 요거 이제 우리가 좀 이따 써먹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무리함수,
이 무리함수의 이 감마를 안 써먹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대입해 주면 되겠죠? 자, 원식이 위에서 저 위에 이제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식이니까 요거 좀 색깔을 좀 달리해서 좀 쓸게요. 자, 마이너스의 루트 감마 마이너스 AB는 이제 베타라 그랬잖아요.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거고 얘하고 어 여기 이제 만나는 점이 여기 지금 알파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였죠. 따라서 요거 지금 마이너스 루트의 감마 마이너스 베타가 요거 넘어가면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고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면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넘어가도 반대로 넘겨주면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이거 마이너스 1이죠. 즉 루트의 감마 마이너스 베타가 1인 거예요. 1. 됐죠? 따라서 감마가 어떻게 되죠? 베타의 플러스 1이죠.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다 나왔죠?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라고 하는 건 알파는 얘고요. 베타는 얘잖아요. 그죠? 따라서 3베타가 되고 이 값이 얼마로 그랬죠? 15라 그랬죠. 자, 15가 되니까 따라서 베타는 5가 나오겠죠? 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문제에서는 f의 알파 플러스 베타. 자, 이걸 물어봤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 이제 베타가 5가 나왔으니까 알파는 당연히 이제 4가 나오겠죠? 따라서 f의 9를 물어본 거죠. 자, 요거 4고 얘는 6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자, f의 9를 물어봤고요. 9라고 하면은 이쪽이죠. 베타가 5니까 이 무리함수 쪽에다가 지금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따라서 얼마였죠? 식을 한번 다시 써줄까요? 여기 위식에다가. 자, 그러면 마이너스의 x. 그러니까 뭐 a나 b 값은 똑같은 형태가 됐던 거고. 자, 따라서 마이너스 루트의 여기 x 자리가 이거고요. 베타는 5였고요. 플러스 5가 되겠죠. 이렇게. 따라서 여기 이제 2가 나오니까 답은 3이 나오겠죠. 됐죠? 자, 3이라고 하는 값이 3번이죠.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요거 이제 조심해서 지금 요 부류 쪽 이쪽은 이제 이차함수 이렇게 축을 기준으로 이쪽에 대한 식을 가지고 푼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 대한 거, 감마에 대해서 이쪽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문제 이런 식으로 풀어가면 돼요. 뭐 그래프상으로 다시 한번 풀어놓고 계산하시되, 자 여기서 이제 초점이 되는 항목은 요거죠. 이 y = x하고 만나는 점이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 요건 좀 조심해서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자 21번 문제죠. 자 이런 그 21번 문제를 보고 일단 당황하지 마시고 문제를 잘 읽고 주로 이제 해석 쪽에 관련해서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4분을 하나 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P점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고, A라는 점은 딱 고정으로 줬고요. 그리고, 자, 점 Q가 삼각형 APQ의 무게중심이라고 돼 있죠. 자, 무게중심에 대해서는 물론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무게중심이 뭔지. 원점과 일치하도록. 그러니까 원점이 무게중심이 되란 얘기예요. 점 A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 또 대칭 이동한 점도 지금 고정으로 줬죠. 이거라고 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십시오. 자, 이런 거를 고를 때는 움직이는 동점 이전에 정점이죠. 고정적으로 있는 점이 뭔지도 좀 파악해 보시고요. 일단은 삼각형 모양이 뭐 이 P값을 왔다 갔다 움직이겠지만 요거 있는 거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활용을 해서 이렇게 요 고정점이죠. 이렇게 좀 만들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무게중심이니까 A라는 점에서 무게중심 원점을 지나면 2대 1이죠. 그러니까 요만한 길이에 대해서 한 절반 정도, 이 길이의 절반이 1로 오는 걸로, 또 이쪽에 대해서도 이 길이의 절반이 이렇게 2대 1이잖아요. 이게 요쯤 될까요? 요쯤 이렇게 좀 이게 좀 비틀어졌네요. 이렇게 한 요 정도 좀 될까요? 이렇게 요거의 절반이 여기 오는 거고요. 자,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등분선에 관련한 거고, 이쪽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그럼 나머지 이제 선이 여기서 하나가
이런 식으로 하나 나오겠죠. 요게 1대1이어야 되죠. 이쪽도 이제 1대1이 되는 모양이 돼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정확히는 안 나오겠지만 대략적으로 뭐 이런 정도 되지 않겠냐. 자,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1대1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요점이 이제 Q가 될 거고요. 자, 여기에 지금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 제가 직선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여기가 이제 4니까 이쪽은 마이너스 4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렇게. 자, 요 점이 이제 이렇게 A-가 되고, 그래 주면은 요거 이제 여기가 중심이잖아요. 정확하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될 텐데. 그죠? 2대 1이니까. 자, 요 값이 될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대충 그려놨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기억, PQ의 중점의 좌표는 맞죠?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죠. 요 길이에 대해서 절반만큼 또 가는 거니까. 자, 그렇게 되는 거고, A-Q의 길이는 항상 일정하냐. 자,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요거 잘 보세요. 제가 여기를 그냥 이어볼게요. 이렇게. 이거. 여기도 이어볼게요. 이렇게. 뭐 모양도 좀 비슷하게 나오겠지만, 잘 보시면은 요거 2등분이죠. 이렇게. 이쪽도 1대1이잖아요. 2등분이죠. 서로의 대각선을 2등분하기 때문에 이거 평행사 변형이죠. 그럼 이 길이가 요거 항상 5잖아요, 지금. 그럼 이 길이도 항상 5가 나오겠죠. 당연히 평행사 변형의 모양을 그대로 하면서 이게 움직이면 얘도 움직여요. 이쪽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되는 5만큼 이쪽도 5만큼 이쪽으로 갈 겁니다. 올라가면 더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P가 여기에 오면은 얘하고 또 평행이 돼서 이쪽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머릿속에서 움직이면서 이거를 늘려서 이쪽으로 가고 P가 이쪽으로 오면 쭈그러들면서 이쪽으로 가는 이 모양을 왔다 갔다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됐죠? 따라서 항상 길이 일정합니까? 네, 일정합니다. 자, 이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프의 변화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무게중심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요 삼각형. 자, 요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 최소값을 각각 라지 M과 스몰 M이라고 할 때 둘의 곱이 이렇게 나타나냐. 자, 이걸 물어봤는데 일단은 이게 작은 쪽이 일단 여기 올 때가 제일 작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건 이제 고정점이니까 변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럼 여기가 제가 이걸 다른 색으로 여기에 오면 이렇게 될 거고요. 요 P가 이제 여기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 길이가 5만큼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Q라고 하는 값도 이쪽에서 평행이니까 이렇게 5만큼 가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P A-Q의 넓이가 여기가 될 거예요. 이렇게 지나잖아요, 여기도. 딱 요 삼각형의 넓이라서 요거는 간단하죠.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요게 길이가 2잖아요, 지금. 요 길이가 2가 나오고 밑변의 길이 나왔잖아요. 5로. 따라서 요렇게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2가 돼서 5가 나올 겁니다. 그쵸? 여기 하나 나올 거고요. 최대값이라고 하면은 이거를 이제 우리는 최대한 이제 이 길이를 고정점으로 해서 이제 높이에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두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이거는 오히려 더 좀 쉬운 쪽이 어떤 경우냐면 지금 채소는 하면 딱 정해졌잖아요. 확 찌그러드는 모양이니까 당연히 이게 이제 채소가 될 거고요. 딱 여기 오늘 자가. 자, 요거 말고요. 제가 요거를 살짝 지울게요. 여기 지우면 요거를 살짝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워서 뭐냐면은 최대에 관련된 거는 혹시 여기 아니겠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이제 여기를 이렇게 잡아볼게요. 이렇게 잡아보고 그럼 이쪽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평행사 변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이제 이 Q라고 하는 점이 여기서 여기 이거니까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딱 요 점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길이가 5가 될 테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P, A-Q 요거에 대한 삼각형의 넓이죠. 그럼 여기에 길이를 잡고 이걸 끌어올려서 이쪽 높이를 잡으려고 하니까 이거 조금 여기인가요? 여기? 여기구나.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죠? 자, 요 부분이고 요렇게 되고 지금 이쪽 부분에 대해서 여기가 이제 A-가 P가 되겠죠. 여기가 P가 되고 이렇게 삼각형이 나오잖아요.
그죠? 요렇게. 자, 이 모양이 되는데, 이거 이쪽 길이가 5인데, 여기라고 이제 판단을 했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높이가 어떻게 되죠? 여기죠, 여기. 여기. 그러니까 이제 이쪽 부분. 여기가 4니까, 그 어떻게 되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5라 그러면, 요거는 이제 4가 돼서, 이게 얼마가 되죠? 10이 되죠. 그죠? 자, 이런 모양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지금 이게 루트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제 이걸 보는 건데 이거는 이제 어떤 게 더 편하냐면은 이쪽 어딘가 있을 때 이게 지금 둥그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양쪽 끝점만 아닐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다시 지울게요. 그 부분에 대한 것보다는 그러면 혹시 요게 이렇게도 한번 보는 겁니다. 이쪽을 가지고 뭔가 이쪽에서 왔다 갔다 위쪽 어딘가에서 따지기가 힘드니까 요 넓이가 요 넓이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그러면 혹시 이 넓이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이때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이 지금 2대 1이잖아요. 2대 1. 2대 1 대 루트 5니까 요 길이가 2루트 5거든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수선을 내리고었을 때 이렇게 이게 높이가 되잖아요. 그럼 밑변을 이걸로 봤을 때에 이게 높이가 가장 클 때는 여기서 이렇게 수선이 내려올 때니까 가장 클 때가 5잖아요, 이게. 그럼 여기서 또 하나가 나오죠. 그래서 2루트 5 곱하기 5가 나오죠. 그럼 5루트 5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10보다는 5루트 5가 더 크잖아요. 따라서 얘가 최대가 아니죠. 이게 최소면 이게 최대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따라서 이거 둘을 곱해주면 25루트 5가 되니까 디귿은 아니라는 얘기죠. 자, 이런 정도의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해본 거예요. 그럼 양쪽 끝점인가? 이걸 정해서 한번 봤더니 이게 나왔는데, 이게 만약에 요 사이 어딘가에서 최대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찾을 수 있다면 그걸 찾아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고정점을 어차피 정해져 있잖아요, 여기. 딱 움직이지 않는 점으로 해서 이 이루토는 고정이 되어 있는 점이고 이걸 이제 요만큼이나 이만큼이나 똑같으니까 그러면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은 같으니까 이만큼의 삼각형의 넓이는 이 삼각형의 넓이와 같고 그럼 이 높이만 결정해 주면 되는데 그게 5일 때가 최대가 되죠. 그죠? 반지름이니까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정해주면은 오르토가 최대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1번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풀이가 많이 없잖아요. 이게 지금 풀이가 있는 게 아니고 도형을 왔다 갔다 이동시키면서 그래프의 모양을 판단할 수 있겠냐. 일종의 해석학입니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라서 그림만 잘 그려주면은 그리고 이렇게 뭐 몇 번 더 그려도 상관없으니까 그림만 제대로 그리면은 답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최대 최소 좀 조심하시고 평행사 변형인 거 성질, 평행사 변형의 성질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놓고 여기 확 넘어갔잖아요, 이거. 그죠? 풀어놨기 때문에 이제 확 넘어가죠. 그래놓고 나머지 거의 나왔습니다. 이제 네 문제만 풀면 되겠죠. 자, 26번 문제 보시면은 0,1, 0,4, 루트 2, 루트 2p, 루트 3, 3루트 2, q.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계산해 보십시오. 직선 CD의 기울기는 음수다. 그럼 이 P하고 Q의 위치가 지금 어느 정도 정해지죠. 그죠? 음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요거 길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 판단해 주면 될 것 같고 AD와 BC니까 요걸 가지고는 이게 평행이니까 우리 당연히 기울기 따져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거리와 기울기잖아요, 이게. 그죠? 그런 정도 판단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자, 이렇게 놓여 있고 원점이죠. 자, 여기를 1로 2, 3, 4니까 여기를 4로. 자, 만들어 주면은 0,1, 0,4니까 요 길이가 여기가 A고 여기가 B잖아요. 지금 3이 나왔죠. 이렇게. 자, 이 경우고 루트이니까 요거보단 약간 더 클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고 루트 2가 되고요. 3루트 2 정도면은 1.414에서 4보다는 약간 더 크겠죠. 그래서 4가 여기서 이만큼이라서 4를 한 뭐 이 정도 잡아줄까요? 그러면 이제 3루트 2가 될 거고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의 이제 거리는 2루트 2가 되죠. 자, 이건데 이 AB에 대해서 지금 CD의 기울기가 음수라는 얘기는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즉 P의 값이 Q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거하고 AD하고 BC가
이렇게 AD하고 BC가 또 평행이라고 해놨으니까 그럼 여기 어딘가를 이렇게 잡아주면 여기서도 이렇게 평행인 어떤 점을 잡아주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B에 대해서 여기가 C가 되는 얘기고요. A에 대해서 여기가 요점이잖아요. 요점하고 요점에 대한 거니까 여기가 이제 P가 된다는 얘기고 이렇게 잡아주면은 이 점이 D.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Q가 된다는 얘기겠죠. 자, 이걸 잡아놨는데 자 문제에서는 지금 요 길이가 얼마라고요? 요 길이가 AB하고 같다. 뭐 공식을 써도 좋은데 지금 요 길이가 지금 3이니까 여기도 3이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2루트 2 아닌가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요 부분이니까 길이니까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요 PQ 사이 여기가 P고 여기가 Q인데 그쵸? 여기가 P고 여기가 Q잖아요 지금. 요게 지금 얼마죠 이거? 이게 3, 3은 9에다가 요거 8을 빼주면 1 나와야 되죠. 요게 1이네요 1. 즉 P-Q가 1이죠. 이렇게. 자 이게 하나 나오는 거고 이게 지금 평행이라고 했거든요. 평행. 따라서 이 부분의 기울기와 그러니까 요쪽이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의 기울기와 이 부분의 기울기가 같은 거 아니냐. 자 이거니까 AD. 자, AD에 대해서 우리가 기울기가 3루트 2분의 얼마죠? Q-1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 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기울기니까 여기서는 이제 루트 2죠. 자, 루트 2분의 P-1이겠죠. P-1이 아니에요. 요 사이니까 P-1인가요? 이렇게 나오겠죠. 됐죠? 자, 요건데 이제 이제 기울기잖아요, 요거. 근데 요건 이제 필요 없고요. 따라서 요거 넘겨주면은 3P-14. 그러니까 이제 벌써 문제 나왔죠. 두 점에 대한 형태가 되니까 저희가 이제 기울기에 관련해서 문제를 좀 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가 되죠? 3P-12가 이게 이제 Q-1이 되겠죠. 따라서 이거하고 요거 관련해서 다시 써주면 즉 P-Q가 1이고요. 요게 3P고 마이너스 Q라고 하는 값이 넘어가면 11 나오잖아요. 자, 이거죠. 아래에서 위에 거 빼죠. 뭐 아래에서 위에 거 빼주면은 이게 10이 되고요. 따라서 P 값은 5가 나오죠. P가 5가 나왔으니까 Q 값은 4가 나올 겁니다. 따라서 둘에 대해서 더하라 그랬으니까 P 플러스 Q는 9 이렇게 나오겠죠. 됐나요? 특별한 거 없죠. 그냥 특별한 거 없고 자 이것도 저는 뭐 두 점 사이의 거리 이용해도 됩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 두 부분 두 점 사이의 거리 이용해서 해도 아마 뭐 똑같이 나올 텐데 그냥 그림으로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좀 그림으로 잡아서 결국에는 이 Q-P 값이 1이군요 라고 계산한 겁니다. 됐죠? 자 애매하게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되게 조금 위쪽으로 좀 그려줘야 되나 봐요. 이걸 더 올려서 좀 그려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거 관련해서 이제 뭐 피타고라스 정리, 뭐 기울기 이거에 관련해서 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27번입니다. 27번은 문제가 좀 너무 쉬워서 자, 네 종류잖아요. 두 개씩 각각 주어져 있는 거고요. 8개이면 5개를 지금 이거 뭐 나이라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경우니까 순서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순서 생각 없이 뽑아만 주라는 거니까 음, 5개를 선택하는 경우가 뭐냐 이거였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5개가 모양 2개짜리 모양이 같은 거 이렇게 2개씩 하고 모양이 다른 거 하나. 자 이럴 수 있고요. 4개가 다 다르고 하나만 같은 경우 이런 경우죠. 하나만 같은 경우나 이렇게 2개씩 같은 경우 나머지 하나가 다른 경우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자 그러면 모양이 같은 거 2가지가 선택이 되는 경우가 4가지에서 2가지 선택하면 되죠. 그래 놓고 같은 걸 모으면 되니까 자 그거에다가 나머지 이제 여기 들어갈 경우가 나머지 모양 2개가 다른 거니까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이거 뽑아만 주는 겁니다.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서로 다른 4개가 주어져 있다고 보고 나머지는 이 4개 중에서 같은 거 하나만 오면 되잖아요. 그럼 X가 올 수도 있고 얘가 올 수도 있고 네모가 올 수도 있고 세모가 올 수도 있으니까 그 4가지죠. 그것만 설정해 주면 되죠. 따라서 요거 계산해 주면은 6이 12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4가 되니까 이게 16이 되겠죠. 자,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뽑아만 주는 겁니다, 이거. 그거에 좀 집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8번이죠. 자연선에 대해서 y 이퀄 n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만나는 두 점. 요것도 또 문제가. 지금 이렇게 2차 함수가 있다고 하고요. 요게 지금 더군다나 완전 제곱이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그 그래프가 이렇게 접하고 있죠, 여기? 2로. 이쪽도 하나 이렇게 만들어주면 여기는 4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맞을편이 4니까. 자, 이런 모양 같은데요. 자, 이건데 y 이퀄 n이라고 하는 이 두 점.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주면 여기 x1, 여기 x2. 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거죠, 이거. 두 점의 좌표를 각각 x1, x2라고 했을 때 그거의 절반값. 그거죠. 자연수가 들어가는 백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이건데,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n이라고 하는 값하고 좀 편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잠깐 계산을 할게요. 안 해도 되긴 하지만. 그럼 이 값이 이제 n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 같다고 하는 교점을 만들어주면 되죠. 만나는 두 점이니까. 이렇게 만나는 두 점이잖아요, 이거. 자, 근데 이거 이제 계산해주면은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이죠. 자,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절대값. 자, 절대값이긴 한데 2분의 하나가 루트 이제 양수 플러스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지금 문제죠, 이게. 어차피 다 양수니까 이쪽은 상관없잖아요. 절대값을 씌우거나 안 씌우거나. 그래서 여기에 주어져 있는 이 n 값이 이거 4보다 작거나 같으면 무조건 2 나오죠. 그죠? 왜냐면 이게 없어지거든요, 다. 그냥 나올 테니까. 이 값이. 전체가 그냥 나오니까 2 플러스 2만 되고 2로 나눠주니까 무조건 2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따라서 이게 자연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n 값은 뭐가 되죠? 1, 2, 3, 4가 되죠. 이게 될 거고요. 자, n이 이게 4보다 크면, 그죠? 자연수 n이니까 이게 5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잖아요, 지금. 이게 5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얼마가 되죠? 이게 루트 n이 돼버리거든요. 그죠? 이게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 n 값은 뭐죠? 제곱수죠, 제곱수. 이거 잡으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죠? 9, 3, 3은 9니까 4, 4, 16, 5, 25, 6, 6에 36, 7, 7에 49, 8, 8에 64, 9, 9, 81, 그리고 10의 제곱. 이렇게 나오죠. 100.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8개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4개가 나오겠죠. 따라서 n의 개수는 모두 몇 개냐? 라고 하니까 12개가 되겠네요. 이러고 잡아주는 거예요. 간단하게 절대값에 관련된 문제죠. 요거니까 그거에 맞춰서 우린 계산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4점을 주기에는 조금 두 문제가 다 좀 쉬운 문제죠, 그죠? 자, 그런 거 좀 조심해서 그 문제를 잘 읽으면 돼요. 당황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문제 29번. 두 문제 남았습니다. 원이 주어져 있는데 이게 저거 중심이 6,0이죠? 6,0이고 반지름이 r인 그 원 위를 움직이는 두 점이 있대요. 점 P를 임의로 움직이는 점이니까 어떤 점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미 그 점에 대해서 y 이퀄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 그거를 x1, y1. 점 Q를 x축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거만 써주면 돼요. 요거 x축에 대해서 k만큼 평행 이동한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고 그 두 점을 그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죠, 이게. 이거 기울기잖아요, 기울기. 그죠? 이 기울기가 0인 경우가 최대가 3분의 4다. 이때 반지름의 길이하고 K값을 구해라. 자, 이렇게 만들어줬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좀 그릴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잡아주고 0이고요. 6일 때에 이제 반지름이 자체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제가 이제 원하나를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 그려놓을게요. 이거 만들어 놓고 저희가 이제 이동도 시킬 수 있거든요. 이게 좀 작으면 좀 약간 아니 이게 아니고 조금 이렇게 올려서 너무 올렸네. 이렇게 좀 표현해 줄 수 있겠죠. 자, 이 직선이 좀 반듯하지가 않은가 본데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가 이거를 좀 더 반듯하게 그릴게요. 그럼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 놓으면 되겠죠. 자, 요건데 지금 요런 여기가 이제 중심이 6이고 반지름이 r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y = x에 관해서 대칭 이동이잖아요. 이렇게 y = x y = x인 직선으로 보는 겁니다. 됐죠? 자, 요거에 대해서 이쪽으로 대칭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원이 이제 이쪽에 생기잖아요. 자, 그러면 원을 대칭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거를 우리가 조금 카피를 할까요? 요거 여기 아마 이렇게 이제 그 복사가 돼서 여기 아마 이렇게 찍힐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옮기죠. 여기서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옮겨간다고 보는 거니까 한 요쯤 되나요? 조금 내릴까요? 이렇게 자, 요런 정도 자, 요런 모양이 될 거고요. 자, 이거에 대해서 다시 자, 이 부분이 조금 옆으로 빠져나가 있죠. 자, 조금 더 옮길게요. 조금만 옮기면 되는데. 그죠? 잠깐만요. 이게 좀 예민해서. 자, 이렇게. 대략 이런 정도로 보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다시 이거는 이제 대칭 이동을 시켜놓은 거고, 그리고 다시 x축의 방향으로 k만큼 평행 이동했대요. 자, k만큼 평행 이동을 한 직선하고의 관계죠, 지금 이게. 자, 그런데 여기서 왔다 갔다 이제 이쪽 x축에서 움직이겠다는 건데 최대값이 지금 기울기의 최대가 3이라는 얘기예요. 0과 3, 음수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쪽 위에 있는 임의의 점과 우리가 앞으로 이동할 그 원 위에 있는 임의의 점에 대해서 연결을 했을 때의 음수가 안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간 게 아니죠. 이쪽으로는 다 음수가 나오니까 기울기가 이쪽으로 이동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어딘가에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되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복사했던 게 있으니까 갑자기 이거 복사했던 거 그냥 해주면 들어갈까요? 이 들어가네요. 자, 요거 있으니까 요걸 좀 이동시키죠. 뭐 조금 더 이렇게 이동할까요? 이런 모양으로 해서 너무 많이 가면 좀 그러니까 자, 이런 정도로 조금 내려서 조금 올려서 이게 정확하게 딱 안 맞네요. 자, 이런 정도. 자, 이런 정도로 이제 평행 이동을 시켜놓고 자, 이 좌표는 그럼 이제 6 플러스 k가 되겠죠, 여기가. 자, 이런 모양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때 최소값이 0이라는 건 여기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y1, y2, y1의 그 값이 같으면 되죠. 그러니까 y 값이 같으면 여기에서 이게 생기는 거라서 이게 좀 되나요? 되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의 두 y 값이 같아 버리면 돼요. x는 달라도. 이런 경우가 되는 경우죠. 이런 경우가 될 때에 최소값이 0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이때에 최소가 0이 되고 딱 이동시켰을 때 요거 r이잖아요. 여기가 r이죠. 자, 그런데 여기가 6이죠. 이렇게 요 길이가 r이고 요 길이가 r이니까 자, 2r 값은 6이 나오고 r은 3이 나올 겁니다. 됐죠? 자, 거기에 최대값은 3분의 4니까 이 위에 있는 임의의 한 점, 이 위에 있는 임의의 한 점이잖아요. 하나의 샘플을 좀 들어보면 여기 점과 여기 점, 이 두 점을 연결한 이 직선의 기울기 같은 거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게 이것보다도 더 큰 지금 이게 직선의 기울기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움직이다 보면 어디죠? 이 부분이죠. 이렇게 접하는 이선일 때가 이게 최대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이거겠죠? 따라서 요 직선은 y = 3분의 4x 플러스 이제 k가 나와 있겠으니까 임의의 p값이라고 우리가 만들어 놓고 자, 그렇게 해 놓고 이거 일반형으로 만들어 놔야 되겠죠? 여지없이 계속 안 쓰이나 했는데 역시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쓰이네요. 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 p값은 여기서 찾으면 되죠. 이렇게 즉 0,6과 이 직선까지 이루는 거리 이게 지금 반지름이니까 3이잖아요. 즉 5분의 0,6이니까 마이너스 18이고요. 플러스 3p가 되고 그 절대값이 이게 3이 나오면 되겠죠. 됐죠? 자, 이거 마이너스 18 플러스 3p에 해당하는 값이 이게 15가 되니까 15하고 마이너스 15가 될 거고요. 따라서 3p에 해당하는 값이 얼마인가요, 이게? 넘어가면은 33이 되고요. 또는 넘어가면은 이거 3이잖아요. 이렇게. 즉 이 p의 값이 11이거나 또는 1이 나오겠죠. 자, 근데 이 p는 이 위에 있는 절편이잖아요, 여기. 이쪽 절편 당연히 6보다 커야 되잖아요. 1 안 되죠. 33이란 그러니까 11이라는 얘기고요. p값이 따라서 식 다시 써주면 4x-3y 플러스
33이 0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자, 그거 하고 이제 나오죠. 또 여기서도 이제 요 점과 여기까지의 거리가 이제 3이 나와야 되니까 6 플러스 k, 6에서 이 k 값이 나오겠죠. 다시 5분의 절대값이고요. 이쪽은 0이니까 필요 없고 여기다 해주면은 24 플러스 k 플러스 33이 되고, 따라서 이게 57인가요? 57 플러스 4k, 여기 4k군요. k가 아니고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57 플러스 4k가 될 거고요. 자, 이 값이 또 3이 되잖아요. 됐죠? 여기까지 했고,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이니까 값이 너무 길죠, 이게 지금. 따라서 이 계산해주면은 이제 57 플러스 4k라고 하는 값은 이게 또 15거나 마이너스 15가 나오겠죠? 따라서 4k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이게 40인가요? 자, 이렇게나 나올 거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그러니까 57을 같이 빼주는 거니까 72가 되겠죠? 이렇게. 즉 k라고 하는 값이 2분의 마이너스 21, 요거는 마이너스 k니까 18이 나오네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게 둘 중에 뭔가 하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좀 판단하는 건 여기 이 직선의 x절편이죠. 자, y가 0일 때고요. 여기 있네요. y가 0일 때니까 이 x가 이게 4분의 33이 나오고요. 마이너스. 따라서 마이너스 8점 얼마가 나오거든요. 그죠? 이 6 플러스 k라는 값이 그거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따라서 이 6 플러스 k가 지금 하나는 6 마이너스 2분의 21이 될 거고요. 하나는 6 마이너스 18이 되죠. 그래서 요거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이 값은 이게 지금 2분의 12가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9여서 안 되죠. 얘가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안 되고 얘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건 절대값의 r 플러스 k를 물어봤고요. 따라서 3 마이너스 18이 되는 거니까 답은 15가 되겠죠. 자, 계산상으로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면 빨리 아셔야 되고요. 이 또 다른 방법으로 여기서 무슨 뭐 이렇게 요거 있잖아요. 이렇게 크로스로 뭐 중심을 이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여기 있는 걸로 아는데, 그죠? 왜냐면 이게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접선 구하는 거 있었죠? 뭐 그 거리 구하는 형태로 해서 요렇게 해서 요 알만큼 요거 이제 이동시키는 거잖아요. 여기 요거를 이동시켜서 요렇게 이동시켜서 뭐 계산하는 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중학교 때 이제 그런 거 비슷한 거를 이제 본 적이 있을 텐데, 자, 그런 거 관련해서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요. 지금 우리는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다 맞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 거니까 모의고사에는 빠지지 않습니다. 예, 반드시 좀 알아두세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거 하고요. 뭐 간단하게 써드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일반형으로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점 x1, y1에 대해서 이루는 거리죠. 그 거리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대해서 ax1, by1, c 절대값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대망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역시나 유리함수가 왜 안 나왔나 했더니 마지막에도 좀 나와 있죠. 무리함수까지도 나왔었으니까. 자, 이거 이제 30번 문제인데, 자, 최근 들어서의 약간의 좀 경향이 이 절대값 함수에 대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미분에 대해서도 막 이제 끌어올리고 이런 경우가 나오니까 이 절대값 함수 그래프는 좀 많이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게 유리함수하고 지금 2차 함수가 또 여기 주어져 있죠.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가 이게 두 가지가 나오나 봐요. 그거에 대해서 마이너스 40 다 더해서 마이너스 40을 곱해라. 자, 이런 얘기고요. 첫 번째 가조건은 요거 지금 0보다 작거나 같을 때죠. 0보다 클 때는 관심이 없고 0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함수 fx가 요 f의 마이너스 2보다 항상 크거나 같대요. 자,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한 함수값보다도 항상 크거나 같다. 즉 x에 마이너스 2 넣어서 최소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이게 최소가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방정식 꺾어 올렸을 때 2와 만나는 그 x가
두 개가 존재합니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럼 결국 이제 이걸 좀 그려봐야 되는데, 이 점근선에 관련된 거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못 그리신다면, 빨리 그거 그리는 연습부터 하세요. 그것만 제대로 그려도 뭐, 웬만해서 문제를 좀 풀 수 있으니까. 지금 점근선이 분모가 0이 되는 값이니까 1이죠. 이렇게 이제 원래 이제 이 점근선이라는 것은 수열의 극한이에요. 극한. 함수의 극한이죠. 자, x가 1이 아닐 때 이제 y는 2가 안 나오니까 여기가 이제 2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2에 대해서 지금 여기 2라고 나와 있죠. 요걸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 a가 1보다 작잖아요, 지금. a가 1보다 작으니까 뭐가 되죠, 이거? 1보다 작으니까 양수. 그럼 이쪽 아니면 이쪽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a는 1보다 작다 그랬고 그럼 이쪽 어딘가 있잖아요, 지금. 이쪽 어딘가에 있고 여기다가 a를 넣어봤어요, 그냥. A가 1보다 작은 A 값을 그냥 X에 넣은 겁니다. 그랬더니 1 나오죠. 자, A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A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자, A를 대입했더니 1이 나와요. 이렇게. 그 유리함수는 이쪽이 하나 생기는 건데, A보다 작거나 같을 때만 쓰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절대 안 만나죠, 여기는. 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 원래는 쭉 이어지는데, 요거 이하에서는 요것만 쓰라 그랬으니까, 자, 요것만 써주면 되고요. 나머지는 결정적으로는 이제 얘죠, 얘. 자, 이거에 대한 이야기고, 따라서 0을 대입했을 때에 여기죠. 1 나오죠. 그리고 A를 대입했을 때도 1이 나오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궁금해야 되죠. 이 부분이죠. 즉, 이 B라고 하는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가 있는데요. 자, B가 우선 0보다 클 때 한번 따져볼까요? 자, B 값이 0보다 크다면,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내려갈 거고, 우린 그거를 이렇게 내려가는 요 그래프, 이런 모양에 대해서 얘를 끌어올리겠죠. 자, 끌어올렸을 때 이쪽은 이미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기 만나는 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절대값은 여기서 이렇게 내려갈 때 여기서 끌어올리는 거니까 이렇게 끌어올렸을 때에 2와 만나는 점이 이거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나는 점이 두 개니까 요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끌어올렸을 때 이만큼이 2니까 이쪽 아래쪽은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가 이거와 이거의 절반 값이니까 이거 a분의 어떻게 되죠? 2분의 2 값이잖아요. 즉 2분의 a가 마이너스 2니까 이때는 a가 마이너스 4란 얘기죠. 됐죠? 자, a가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 이 fx가 a가 마이너스 4니까 bx에 x 플러스 4 플러스 1이 되고요. 자, 여기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값이 얼마죠? 마이너스 2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니까. 됐죠? 자, 따라서 마이너스 2 대입해주면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2니까 마이너스 4b가 되고 플러스 1이고요. 이 값이 마이너스 2가 되죠. 즉, b라고 하는 값이 여기서 4분의 3이 나오죠. 자, 이렇게. 자, a 나왔죠. 그리고 b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이게 이제 b가 0보다 클 때고요. 자, 이제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이 b가 0보다 작을 땐 이쪽에다 제가 쓸게요. 자, 그 다음에 b가 0보다 작을 때죠. b가 0보다 작으면 이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0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 대해서만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0보다 작거나 같을 때고요. 마찬가지죠. 0 넣고 a 넣었을 때 1이니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요? 최소값이 지금 뭐죠? 이 f-1 넣었을 때가 최소니까 여기잖아요. 여기가 그냥 최소겠죠?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따라서 이거 자체가 지금 마이너스 2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여기서는 아마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닐까.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가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일 때는 이게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됐던 걸 위로 올리니까 여기 한 점, 여기 한 점 되겠죠. 요 모양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죠. 여기가 0과 이제 마이너스 2 사이에서. 즉, 마이너스 1인 지점. A 값은 마이너스이니까 이제 fx는 그러면은 bx 그리고 마이너스이니까 x 플러스 2에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따라서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죠. 그죠? 자, f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2가 나오겠죠. 자, 그럼 마이너스 1이죠. 여기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b가 되고요. 그리고 플러스 1이 되고 이게 2가 되겠죠.
따라서 넘어가면은 b는 마이너스 1 나오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계산했잖아요. a 값은 그냥 바로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됐죠? 따라 최종적인 값은 a1, b1 뭐 다 더해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40 곱하기 마이너스 3이고요.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7이고요. 더하기 요거 4분의 3이죠. 이렇게 자 계산해주면은 280이고요. 마이너스 280에 마이너스 30이니까 250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겠죠. 자, 이제 이런 정도의 문제는 이제 물론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조건에 맞게끔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만 판단해주고 이거는 그래프를 그려봐야 됩니다. 그려보지 않은 학생은 문제 웬만해서는 좀 풀기 힘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것만 익숙해진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그런 걸 잘하는 학생들이 이제 1등급에 만점도 나오고 하는 거니까 자, 필요한 요소들 이미 다 배웠던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그래프 연습이 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경우의 수, 뭐, 이 의외로 이제 문제가 어렵지 않게 나와서, 그죠? 문제 잘 읽고 표현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프가, 이게 그래프 표현, 그리는 거 되게 강조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연습 충분히 이제 안 하셨으면 앞으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와도 좀 힘들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해석이니까. 자, 그런 정도로 해서 물론 문제가 어렵지 않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틀리지 않아야 될 문제를 틀려버리면 그것만큼 이제 낭패가 없는 거죠, 모의고사 문제는. 자, 그거 주의하시고 오늘 쭉 풀었던 문제들 다시 되짚으면서 내가 몰랐던 공식은 알아야 되잖아요. 공식이라든지 또는 개념, 간단한 개념, 용어에 대한 정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건지 아까 봤던 그 원에 대해서 접선 이라고 하는 그런 상식들, 그런 것들 알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런 것들 다 알고 가셔야 됩니다. 어, 정리 잘 하시고,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지금 현재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뭐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의 사이에 강의를 듣고, 또 다른 강의도 막 들어보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점수가 나올 수 있다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죠. 그리고 나름 정리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정리하시고 그래프도 다시 그려보셔야 돼요. 보는 걸로 끝내서는 점수가 안 나와요. 자, 그거 잘 해보시고 28일 날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리랑닷컴의 광수입니다.